존경하는 남창진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치 삼성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남국역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고 박한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민의 발로 골목 곳곳을 누비는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와 학교, 병원, 시장, 전철역 등 곳곳을 다니며 시내버스가 미처 닿지 않는 곳들은 연결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마을버스입니다. 현재 서울의 마을버스는 139개 회사, 255개 노선, 총 159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2011년부터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시기부터는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 적자 상황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마을버스 회사들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운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운영난의 주 원인은 재정난과 기사 수급입니다. 첫 번째, 재정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금이 산정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기준액인 올해 1월 운송 원가는 45만 7,040원입니다. 1일 재정지원금은 하루 운송 원가에서 그날 운송 수익금을 뺀 차액인데, 이 차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3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3만 원 중에서 현재 시에서 85%를 지원하고 구에서 7.5%를 지원할 경우 나머지 7.5%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23만 원 한도 내에서 100%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 버스 노선은 85%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의 지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에서만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중교통 요금이 올랐는데 왜 수익금이 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전철, 시내버스, 광역버스와 환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이 올라도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을 나누어 가집니다. 두 번째는 기사 수급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은 코로나 시기에 승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마을버스의 수익금이 줄어들어 회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급기야 마을버스 기사들도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사수가 줄다 보니 배차 간격은 당연히 늘어나고 출퇴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30분, 1시간 마을버스를 기다리면 애를 태워왔습니다. 동대문 05번 마을버스도 기사가 3분의 1로 줄어 주민들이 출퇴근길 등 하굣길 매일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창입니다. 예,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요, 우리 일반 버스, 시내 버스가 아니고 마을 버스에 대해서 오늘 질문드렸는데, 서울시의 대표 정책 슬로건이 약자와 동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 버스도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 버스에 대해 전반적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고지대나 이면도로 이런 곳을 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핏줄 같은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예, 그 마을버스가 왜 이제 어려운지 그 문제가 이제 환승 문제 또는 뭐 기사 뭐 수급 문제 이런 건데 그 환승 문제도 대충 이제 마을버스는 우리 10km에 12,000원 뭐 요금하시죠? 예. 또 그리고 이제 요금이 이제 분배되는 게 이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10km 이동할 때 마을버스가 이제 667원,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833원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철 이렇게 환승이 될 때는 대충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라는 거를 금액을? 예, 대부분 이제 전체 승객이 내는 전체 요금 중에서 각 운송 수단이 차지하는 기본 요금의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을버스 기본 요금이 좀 적은 편이라서 세계 교통수단에 비하면 가장 적은 액수를 받아가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철을 세 번 환승할 때 10km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마을버스는 439원, 시내버스는 549원, 전철은 512원 이렇게 분배가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굉장히 이제 받아가는 12,200원에서 비율이 다 똑같겠지만은 그만큼 약자인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가 본 앞에 설명드린 걸 참고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뭔가 있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선은 코로나 이후에 승객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승객수가 적다 보니까 수입이 적다 보니까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지원 정책의 방향도 어떤 재정난의 해결일 문제라든지 기사 수급의 그런 해결 문제 이런 쪽에 주로 총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을버스가 보면은 다 적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139개 중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게 이제 118군데. 그렇지만 거의 뭐 재정 지원을 다 받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마을버스가 19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운항을 했어요. 한 3만 번 이상 운항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승객수 줄고 또 버스가 서 있는 게 지금 주차장에 서 있는 게 3분의 1이 지금 서 있어요. 적자가 많다 보니까 운행을 안 해요. 마을버스가 이만큼 또 이제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지원해서라도 우리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실핏줄을 좀 잘 운행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는 대중요금의 교통 요금이 8월에 인상됐죠, 우리 이뤄내는데 9월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에 대한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 취지로 바꿨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마을버스 몇 대를 운행하겠다는 등록을 이제 자치구청장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된 마을버스는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45만 7천 원 부족하면 저희들이 그 액수를 채워줬던 거고요. 그건 약간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만 시켜놓고 운행은 거의 하지 않고 한 번만 운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실제 운행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마을버스 조합과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시행 시기는 금년 12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재정지원금 이제 산정 방식을 이제 바꿨잖아요. 예. 근데 뭐 올 4월달에 네. 시 자치구가 이제 협력해서 적자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제 뭐 재정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의논을 했잖아요. 네. 그게 4월달에 했는데 또 8월달에 이제 요금이 인상되고
또 9월 달에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저 버스 그 일반 버스 시내 저 마을 버스 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지금 3분의 1을 세워놓고 적자를 운행하면 더 손해니까 아예 세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꾸면 또 거기다가 바꾸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운행하겠느냐 이런 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고요. 협의를 해서 9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90% 정도만 운행해도 저희들이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걸로 바꿨고요. 또 운행 횟수가 많아서 130%까지 초과해서 운행을 한다면 그걸 다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고요. 왜냐하면 등록제설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그런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예, 이제 그 말씀하신 게 90%라고 했는데 네. 10회를 기준으로 할 때 9번은 운행하고 차가 고장이나 뭐 이제 그래서 운행을 못할 때 그거는 지금 90% 이상만 되지 밑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90% 운행을 80% 운행은 그 지원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고 다른 차가 이제 와서 그걸 대체 운행을 하게 되면 그 대체 운행하기 전에 그 운행한 실적과 대체 운행한 차량의 실적을 합산해서 대체 차량에 대한 실적도 같이 병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재정지원금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좀 지금 우리가 경영이 적자고 어려워서 운행은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4월 달에 지하철 같이 참 많이 우리가 업체를 도와주자고까지 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처음에는 운행 업체를 다 줬는데 운행 차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은 그렇게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건 한 번 또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자들이 한 번 더 다시 검토해서 어느 게 맞나 그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 당연히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인상이 됐습니다. 예, 사실 시내버스 요금하고 같이 300원 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00원 하던 요금이 지금 1,200원. 그러니까 단일 통행 같은 경우는 그 1,200원이 오롯이 마을버스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된 이후로 수익금 변화를 저희들이 추적해 봤는데요. 약 35% 정도의 수익금 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뭄에 해갈 효과는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사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1,200원이 다 들어온다면은 문제는 없는데 환승할 때 아까 그 금액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마을버스 업체가 좀 경영난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 재정에 대해서 이제 신규 업체, 신설 노선, 증차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또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 이후에 이제 신설되거나 증차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해묵은 마을버스 업계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금년 8월에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2011년 이후에 증차되거나 신설된 마을버스에도 저희들이 43만 7천 원에 하루 1일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질문한 거는 네. 신규 업체나 새로 생기는 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0년 3월 이후에 등록한 신규 업체, 신설 노선, 증차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금에서 제외됐잖아요, 이게 지금요. 예, 그거는 그 2020년 3월 이후에 증차되거나 신설되는 노선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송파구에서 운영되는 노선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송파구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 그쪽 업체에서는 지원금이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2020년 3월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잡았었고요. 물론 의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신설되거나 증차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대중교통이 어려운 그런 험지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고 시민들이 필요한 노선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운영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원할 생각이지. 아직은 그게 지금 그 적재 제외된 건 맞잖아요, 지금. 예. 네, 그것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의 문제점은 노선이 신설돼도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어 운행했던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주민이 꼭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마을버스 노선도 만들어 놓아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운행할 업체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마을버스 기사의 근무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좀 연약합니다. 시내버스는 중고용제로 운행되면서 차고지나 기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 있지만 마을버스 기사들은 따로 편의시설이 없어 노선 중간에 쉴 만한 곳에서 잠시 쉬거나 적당한 빌딩, 지하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마을버스는 준공용제가 아니라서 기사들이 근본적인 처우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처럼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가 이제 주로 이면도로나 고지대를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별도의 이게 휴게 공간이나 이런 쉼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치구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사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기사 수가 좀 줄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좀 쉴 시간 없이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 기사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랑 특히 우선 화장실 문제라도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각 노선 운행 노선별로 그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 여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랑 협의해서 개방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실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시내 버스에 있는데 마을 버스에 없는 게 이제 지금 말씀대로 휴식 시간이 없고 또 식사 시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컵라면을 먹고 또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퇴사율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마을 버스 기사가 구하기가 참 매우 어렵죠. 네. 이거는 사항을 알고 있으면 왜 그런 문제에다 왜 기사 구하기가 어렵나? 거기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일단 시내버스하고 좀 격차가 좀 있는데요.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평균 월급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시내버스 기사들의 월급 수준이 약 500에서 5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0만 원 정도의 격차가 있겠습니다. 물론 운행하는 그 수단의 어떤 특성상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버스 기사보다는 시내버스 기사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집배송하는 그 홈 커머스가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나 이런 택배나 이런 배달 쪽으로 기사분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결국은 이제 처우하고 월급에 관한 문제인데 점차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85% 지원에 15%는 구청과 서울시가 5대5에서 7.5, 7.5 하기로 했던 이 부분은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합하고 이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을 버스는 연봉이 낮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년간 경력을 쌓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일반 시내버스나 강역버스로 옮기는 거예요. 경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거쳐가는 하나의 그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을 버스는 그 기사 구하기 어렵고 아까 연봉 문제도 그 일반 버스는 연봉 한 6천에 한 500대는데 마을 버스는 뭐 한 3,600에 한 300만 원 정도. 하다못해 우리 05번 그 우리 버스는 230만 원까지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정 질문한 계기가 뭐냐면은 05번 버스가 그렇게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3분의 1이 퇴직을 했어. 그러니까 기사가 없으니까 사장 식구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마다 차가 오니까 이 주민들이 엄청 이제 이 의원들이나 뭐
불만을 토로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가 왜 못 오냐. 이 우리 공업원은 딱 그 마을버스 하나뿐이 없어요. 노선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거기 되는 분들은 언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뭐 퇴사율도 보면은 마을버스 같은 거는 한 35%. 그 올해 아니고 아까 말대로 시내버스는 한 6.7%가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참 우리가 그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마을버스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4가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재정지원금을 적자가 적은 노선, 또 많은 노선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곳에서 한번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 문제 한번 우리 그 문제를 본문에서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띄워놓으신 저 PT 자료를 보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재정지원금 23만 원이 모자라더라 하더라도 그 모자란 부분은 넘치는 다른 운수회사에서 남는 부분을 가져다가 같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총액을 주면 그 총액을 가지고 남는 곳을 가지고 모자라는 곳이 23만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회사로 직접 가거나 우리가 구청으로 가거나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부분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안하신 내용의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게 이제 시에서 이제 저렇게 하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한번 건의드리는 거고요. 네. 요 두 번째 이제 질문에서 저게 또 합리적이게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 게, 재정지원금 지원 방식을 시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재배정하여 구에서 현행에 맞게 관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하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제안하신 내용하고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치구에 좀 자율성을 좀 주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총액으로 자치구에 넘겨주면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유가 있는 구는 버스 회사는 적당히 주고 좀 모자란 버스 회사는 좀 많이 주는 같이 그런 방식인데요. 사실 저건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은 이제 총액 풀 예산을 주어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주는 방식인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저 시스템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서 도입할 만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신중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승 할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재정지원이라서 버스 한 대당의 개념으로 가야지 버스 회사에 대한 개념으로는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같이 아까 제안 1번 사항과 같이 묶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을 버스는 이제 구에서 뭐 노선이나 정류장 이용 실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버스가 다 구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전원 문제도 한번 검토하면 그 구에서 잘 활용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기사 처우 아까 말씀 개선 문제점이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향이 있나, 실장님 한번 생각하고 있으면 설명해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마을버스에 오래 있지 않고 시내버스로 바로 갈아타는 기사들이 많아서 이탈률이 항상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버스의 운행 경력이 시내버스 경력에 더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짧게는 있겠지만 계속 수급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조합,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조합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시내버스 운전자 자격 요건 중에 마을버스 운전 자격 요건이 있으면,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재정지원금 산정 문제하고 네. 또 임금체계 가드라인이 다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도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 바라고요. 또 진짜 이 기사를 뭐 실장님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는데 성동구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제 마을버스 기사, 말하자면 필수 노동자들한테 뭐 요양보호사는 20만 원, 또 마을버스 기사는 30만 원을 수당을 지원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 기사 보셨나요? 네, 기사 봤고요. 성동구는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기 알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요. 지금 네, 아직은 그러니까 아니고 24년부터요. 네, 그 이제 필수 노동자니까 그만큼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좀 더 지원해 주지 않나 이렇게 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건 뭐 주려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좀 많이 참작해서 마을사에 네.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뭐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횡단 전개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기사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서울시 마을버스는 그런 뭐 또 좀 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요.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에는 한 116명 정도 이제 중국인 이제 조선 쪽 동포 제해동포 분들이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있는가 하고 봤더니 약 39명 정도가 이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좀 채용이 돼 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냐면 일종 대형면허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어 어느 정도는 소통이 좀 돼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비자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재해동포 비자나 아니면은 방문 취업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종 대형이나 언어적 측면은 중국인 재해동포 쪽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 비자를 우리 외국인 체류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비전문 방문 비자인데 비전문 취업 방문 비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조합은 지금 법령 개정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체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노력을 해보면 그쪽 기관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 영역을 갖추면 취업 문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은 법무부랑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외국인 뭐 가사 도우미를 뭐 도입한 것도 아마 정책을 추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요것도 조금 완화시켜서 우리 그 마을버스에 또 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동대문 05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8.5km인데 여기는 아예 일반 버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아까 대안을 드린 거고, 또 동대문 02 마을버스 같은 거는 1.7km 회기역에서 경희대 의료원까지만 다니고 있어요. 이 구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환승을 해야 하고 또 배차 시간이 길어지면 환승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이걸 보면 여기다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없냐면은 신설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문제도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대로 신설 노선 이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정책도 좋지 않나 하는데 그 실장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05번 배차 간격은 많이 개선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좀 길게 연장되는 회기역에서 외대학 구간 가는 그 이번 노선에 대해서는 좀 연장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다른 또 경쟁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노선 간에 또 경쟁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동대문구랑 일단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만약에 타당하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중교통 노선이라고 한다면 신설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그 실장님 말씀대로 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마을버스도 중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하시고요. 이걸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좀 어렵고 좀 일부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먼저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다 그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마을버스 중공영제는 업계의 동의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지난번에 마침 마을버스 조합 이사장이 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와서 아마
그쪽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이셨습니다. 마을버스 조합 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이 내년에 20주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타당하다,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노선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노선이 될지 하는 부분이 선결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일단은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돌아와줘서 좋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의회 앞에서 시내버스 노조가 뭐 암행 검사니 뭐 중공영절 공영절이 하고 매일 그 마스크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정 질문 우리 실장님하고 대한 시정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을버스 업계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운영상에 타격을 받아서 자주 그 어려움을 호소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지금은 뭐 아까 우리 교통실장 설명드린 대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해주셔서 앞으로 참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지원 시스템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와서 좋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위험한 자전거 도로의 변경과 버스 정류장 신설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동대문구 답심이동과 성동구 용답동의 천호대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가 답심이동 쪽은 보도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되어 있고 용답동 쪽은 차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대생지는 차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200m 정도의 구간으로 바로 아래 청계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 이용이 매우 적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차량의 차도 진입 등 교통 환경으로 인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복 10차선의 도로로 차량 통행도 많고 지하도 진입,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 등으로 차량 노선이 혼잡한 곳이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기다 보니 자전거 운행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아예 보도를 이용하거나 맞은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선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쪽에는 자전거 도로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는 주민들이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상 버스 정류장이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는 중앙에 간선 버스가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지선 버스는 답신이 쪽 휴플러스 아파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 지선 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다른 버스들이 정류장 간격은 400m인데 이 버스 정류장은 간격이 800m입니다. 휘프로스 아파트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2,000세대가 넘고 예전과는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네. 실장이 지금 도시교통실에서 1,005대로 자전거도로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예, 네, 용역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방향은 13.5km. 네. 자전거 도로 계획인데 이렇게 왜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원래 금년 5월까지 끝내서 1년 만에 끝내는 용역이었는데요. 한 6개월 연장돼서 금년 연말에 끝낼 예정입니다. 이유가 저희들이 보니까 일단 지하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술 심의 같은 이렇게 심의 절차에 시간이 다소 좀 더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용역한 데가 지금 우리가 설명한 데가 있고 그 주민들 그 14일 날 설명회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네. 뭐 그 지역에 대한 계획과 또 주민들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그 보도에 사람이 좀 적다. 그래서 자전거 통행도 적은데 또 이미 자전거는 보도로 다니고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는 필요 없다. 좀 없애고 거기에 오히려 버스 정류장을 좀 설치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제 실제 현재 사항은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 중간에 보도 위로 올라가게 이제 돼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좁고 올라가면서 보행자와 마주칠 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횡단보도 전에 보도와 연결하고 네. 버스 정류장 설치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 그 아까 주민들 그 이제 주민 의견에 대해서 이제 보도 받으셨고 그랬는데 실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 부분 연결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버스 정류장 설치하는 문제는 거기 이제 녹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녹지의 셋백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가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겸용 도로가 되는 구간 폭이 2m. 네. 좁은 실정인데 본 의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 가로 녹지대 앞에 있는 폭을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해보시 바라겠는데 그 생각 어떠신지? 말씀하신 대로 한 2m쯤 되는데요. 저 부분은 일단 이제 가로 녹지 폭을 좀 조절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녹지관리부서에 있는 성동구청하고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만약에 잘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가 보면요,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을 저희가 이제 원하는 쪽에 그 2020년 그때 보면은 그 성동구하고 그 동대문구하고 이제 보행 교를 이제 설치하자는 그때 그 안도 나와서 예산까지 했다가 이제 이게 안 된 건데 우리 지역 간에 이제 뭐 민원도 있고 또 연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이제 검토를 요구하는 건데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 바라고요. 또 이 부분이 지금 그 주민들이 한 7, 8년 원하는 이게 버스 정류장인데요. 지금까지 이게 뭐 자전거 도로 때문에 이걸 가셔야 되지 못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연이 되면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이게 성사되도록 실장님께서 꼭 숙지해 바라겠습니다. 예, 수건 사업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교통 실장님 잘 돌아와서 좋습니다. 네.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자전거 도로로 촘촘하게 연결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편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자전거 도로는 가감히 없애고 인근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버스 정류장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